항상 여러분들도 무슨 예언가나 뭐 미래학자 이런 게 아니라, 어, 여러분, 현재와 과거를 분명하게 알면 미래를 아는 방법은 현재와 과거를 아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흐름을 잘 알면,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분명히 알면 미래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자, 이거 다음 뭐 나올까? 못해도, 물론 정확하다면 7, 8, 9 나오겠지만, 못해도 8, 9, 10 나올 거고, 아주 틀린다고 해도, 어쨌든 13, 209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 2, 3, 4, 5, 6 했다면, 다시 1, 2가 되는 흐름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1, 2, 3, 4, 5, 6 했으면 그 다음엔 7, 8, 9가 나올 거라는 것을 보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뭘 할지 여러분들을 조금만 지켜본 엄마 아빠들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언가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각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언가예요. 저거 저놈 새끼 내일 저 몇 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놈 새끼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전화해서, 만약에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엄마! 막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쳐. 그럼 전화 받는 그 톤과 목소리만 들어도 빨리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놀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뭐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그 이유는 엄마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선견자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 선견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래와 현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살리다를 살잖아. 살고 살리다로 살려고 하고, 안에서 엄마, 뭐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 이런 대답부터. 그래서, 그, 살고 살리다로 살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살고 살리다로 살면 여러분들이 인생 처음으로 흐름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처음으로. 여태까지 흐름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냥 오늘은 저거 했다가, 때론 저거 했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면 엉켰다가, 뒤엉켰다가, 하다 말았다가, 이러면서 그냥, 뭐랄까, 난삽하게 흩어져 있는 어떤 조각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살면, 말 그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90도로 꺾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살고 살리다로 꾸준히 살면, 흐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본인에게도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나는 뭐 좋아하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 뭐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맨날 이런 거 질문하잖아. 이런 거 아이들이 또 이런 거 던져주면 아이들 한 40분, 50분은 스스로들 고민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뭐 좋아하지? 나 뭐 좋아하지? 나 뭐 해야 되지? 난 꿈이 뭘까? 이런 거 맨날 고민하잖아.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살고 살리다가 살면 과거에서 현재가 쭉 생기잖아. 쭉 생기다 보면 적어도 뭐에 고민하냐,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뭐 좋아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야 돼? 이런 선택의 고민? 맨날 그런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는 순간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때야 어디 가지? 고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방향이 경상도든 전라도든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어디 톨게이트에서 빠질까? 이걸 고민하는 거지. 어느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지. 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건 제로 상태잖아. 그래서 또 그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 때마다 360도를 바라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순간. 그러다가 360도를 돌아보니까 휑 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또 또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생각을 말자. 포기하면 편해요. 이러면서 또 사는 거야. 근데 꼭 또 그게 사라지나. 내 맘대로 그게 사라져? 힘없고 영향력 없고 나이 들어가면은 또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밖에 없지. 또 생각 안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360도 돌아보고. 그러면 더 차가워지고 암담하고 이제는 예전보다 어두워져 있어. 예전에는 그래도 멀리 보이는 사막이었는데 이제는 어둡기까지 흐리고. 그러니까 점점 옛날에는 그냥 360도 돌아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돌아보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더 안 보게 돼. 근데 더 안 보게 된다고 되나? 이제는 몸으로 추워지는데 추위가 오고 공포가 느껴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더 방 안으로 자기 안으로 갇히게 돼. 이제 나가기도 무섭고. 점점 그런 반복인데 근데 항상 제로 상태인 거야. 인지를 할 때마다. 그게 사실은 변화의 계기가 돼줘야 되는데 항상 제로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뭔가 할 엄두가 점점 안 나는 거죠. 사람은 약하니까. 약한데 더 약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흐름이 생기게 되면 나 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있다니까. 가고 있으니까 나 여기서 브레이크 밟을까? 아니 나 어디로 가야 될까가 아니라 이 자기가 가고 있는 이 흐름을 어디로 틀까?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나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말로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여러분들은 방금 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허무하거나 외로움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흐름을 가지고 쭉 가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출발해서 가는 그 동안만큼은 사실 별 잡생각 없습니다. 잡생각할 여유도 없고 잡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잘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여행 갈 때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허무와 외로움이 적어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더욱더 힘을 받게 되고 왜냐면 추워지진 않는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추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여유가 조금 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죽음과 생명의 길로서 생명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안 그러면 죽음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눈을 뜰어 볼 때마다 처음엔 휑했어. 그 다음에 휑해서 그 다음 눈 뜨니까 휑하고 어두워. 좀 이상한데 아닌데 하고 다시 또 갔다. 또 눈 뜨니까 또 어느 눈 뜨니까 휑하고 어둡고 시야가 좁아져. 추워. 이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흐름을 가지게 되면 휑하고 어두워. 휑해. 그건 똑같아. 근데 하지만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휑해. 근데 시간이 같은 휑한 상태에서 내가 성장했잖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휑하긴 한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저쪽은 좀 먼지가 덜하다. 뭐 이런 건 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조금씩 어둠으로 가고 한쪽은 조금씩 생명으로 가고. 그럼 좀 가다 보니까 사막이긴 한데 그늘도 좀 발견하고. 그리고 나름 덥고 여전히 찌고 고통스럽긴 한데 뭐 오아시스도 한 번씩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아시스의 물 양을 보고 여기서는 조금 오래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좀 휴양지도 좀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 휴양지 보고 여러 사람들도 오고 뭐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사람들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익숙해지면 즉 살고 살리대로 산다는 것은 이 더 이상은 제로 상태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속에서 살게 된다. 사람이 살고 살리다는 흐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 안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흐름도 보게 돼요. 다른 흐름도 보이게 돼.
왜냐면 자기가 겪어온 것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의 흐름, 세상의 흐름도 보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사회의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미래를 좀 알 수 있게 되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금 그 공연을 보는데 아비님이 사실은 절반은 와 진짜 공연 많이 발전했구나.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한 아비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연에 한 요만큼 왔구나.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님이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고 지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공연을 보면서 예전에 한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되게 의미심장했어. 근데 아비님이 그걸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물론 그 한 작품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항상 흐름이 있는 거지. 그 애니메이션에서 각자 그러니까 조각들인 거야. 애니메이션에 하나의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의 보조를 받는 어떤 기술들이 과학 기술들이 나오면 그 기술들이 이 장면과 내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고 아 이게 천재적인 거군요. 그게 아니라 흐름이 생기면 놓치지 않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돼. 근데 흐름이 없으면 연결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봤더라도 이것이 연결될 길이 없는 거야.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채소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재료는 재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요리가 될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냉장고가 있고 주방 세팅이 비로소 갖춰지고 요리를 조금씩 해나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날 아 맞다 옛날에 거기 어디에 무 좋은 거 파는 가게 있었는데 이게 비로소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 좋은 요리가 옛날에 어느 시장 갔는데 그런 거 이게 천재적인 게 아니야.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가게 옆에서 팔던 그 할머니가 팔던 무가 진짜 괜찮았는데. 근데 그때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 맛있다, 무 참 좋네 하고 지나갔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 흐름으로 사는 순간 오래전 잊혀져 있던 그 파편이 여기 이 흐름의 줄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 같은 거야. 그래서 쭉 보다가 잠깐 봤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왔던 어느 과학기술,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화의 변화, 그리고 관중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름 속에 조합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공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공연이 언제쯤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연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려드리는 이유는 흐름 속에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우와, 엄청나, 대단해, 우와, 천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능력들은 대부분 사실은 기준이 있고 흐름 속에 살면서 거기서 조금씩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대단하다 아니면 혁신적인 발상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혁신적인 발상이라는 건 없어요. 혁신적인 발상은 다만 분명한 기준 속에서 그러니까 늘 요리를 하던 중에 떠오르는 어떤 재료의 추가 정도 그런 겁니다. 이미 하던 것들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타인에게 부러워하는 많은 재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비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저 멀리 있는 별들과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저 천상계, 나는 잉여계, 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삶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연결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타인이 우아하는 무언가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맥락으로 기준이 있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30살 넘으면 다 밋밋해져요. 그거는 이미 그런 거 살펴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천재들의 미래, 천재들의 삶, 천재들의 20년 후의 모습 이런 거 정말 많아. 근데 결론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드라마에서 그토록 구워 삶아대는 천재적인 주인공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진 거, 기프티드, 천부적으로 주어진 능력은 한 20년 정도, 25년, 30년 지나면 다 밋밋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잖아. 아니, 천재들이 만든 회사들이 천재적인 역량을 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천재적인 역량을 내는 회사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뭐 그들이 이룬 업적이 대단해서 그들이 천재라고 하고 실제로 만나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별거 없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만 살펴봐도 알아. 결론은 진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재적인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상관관계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적인 능력과 엄청난 업적 요 사이에 이 천재적인 능력, 선천적인 능력 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10%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IQ, 뭐 엄청적인 미래 직관력,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럼 그럼 이 90%가 뭡니까? 그러면 이 90%가 뭔데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쭉 살아온 흐름. 그 흐름이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오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재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실제 인터뷰를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당연, 가깝게는 이세돌 알파고 대결 때도 이세돌이 이겼잖아, 한 번.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신의 한 수라면서 열광하는 거야. 근데 이세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 내 입장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두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이세돌에게는 오히려 그 수밖에는 타겟책이 없었다는 게 이세돌한테는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타인의 평가로는 신의 한 수를 둬서 열광하고 있는데, 이세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는데 해결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세돌은 항상 타계의 천재, 그러니까 해결책을 두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것도 몰렸다는, 이세돌의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그것도 핀치에 몰린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진짜 인터뷰들 보면 다 그래요. 진짜. 제가 진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기발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 오히려 항상 당황해요. 세상이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실제로는 쭉 해오던 흐름 속에서 연결된 맥락입니다. 맥락이에요, 맥락. 기준. 바꿔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 지으면, 살고 살리다로 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들도 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나름 빛나고 싶잖아. 어떤 커다란 행성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빛나길 원하고 각자의 색깔로 또 아비님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각자의 빛대로 빛나게 해주고 싶잖아. 다들 그렇게 멋있게들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대로 찬란하게 빛나시면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각자가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빛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빛나고 싶잖아. 그래도 잘난 척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은 역량과 능력과 어떤 범위는 가지고 싶잖아. 당연히 가져야 하고. 왜? 여러분들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으로서 자기 사람만큼의 자존심,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은 가지는 게 당연한 권리지.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허락한.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빛나는 거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빛나면 됩니까? 살고 살리다 하면 됩니다. 살고 살리다는 단지 생명과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살고 살리다로 살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고 살리다는 흐름 그 자체고, 흐름을 가지게 되면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팽개쳐 두고 있었던 각자 삶 속에 뭐랄까 편린들, 흩어놨던, 보이지도 않던 거기에 가지들이 뻗어서 나뭇가지들이 쭉 뻗어서 그 흩어져 있던 신경도 쓰지 않던 그 시커먼 조각들에 연결되게 됩니다. 상상해봐. 그런 거 인터넷처럼 나뭇가지들이 쭉 뻗어가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다는 기준을 쭉쭉 세워주면 그 줄기에 가지들이 뻗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쓰레기라고 보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 사소한 많은 것들, 그 것들에 이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 개인적인 기억들에 이것들이 이게 생명을 받아서 빛나기 시작해요. 빛나기 시작하면 하나의 연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빛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는 거야.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못한대. 근데 나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상하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못하지? 나 같은 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 눈에 보이니까 합니다. 아니 일단 보이니까 하는 거지. 아니 남들이 저걸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저걸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나 같은 게 뭐 하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거야. 근데 그거 되네? 근데 사람들이 우와 열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열광할 일인가? 그래서 아비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살고 살리다로 살면 그렇게 교만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나는 알지.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세상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알지. 내가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나인 겁니다. 살고 살리다입니다. 칭찬을 해주실 때도 기쁘지, 뿌듯하고. 하지만 막 무슨 한이 풀린 것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세상의 비난과 왕따 뭐 그런 걸 받지만 힘들지. 뭐 당연히 기분이 변태야? 미워하는데 좋아하게? 그것도 웃긴 거야. 미워하면 당연히 싫죠, 사람이. 근데 싫지만 뭐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아. 왜냐면 나는 다시 또 해도 그렇게 할 거거든. 왜냐면 그게 내 방식이니까. 어쨌든 나는 그게 살고 살리는 길이라고 일단은 믿으니까. 나중에 잘못될지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드러날지 몰라도 그럼 그때 가서 고치지. 지금 내가 이게 살고 살리다가 아니라는 결론이 안 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왜? 살고 살리다니까. 분명히 여태까지 죽어라고 훈련한 게 뭐야? 아무리 내가 싫어도 이게 살고 살리는 거면 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이게 살고 살리다가 아니면 안 하고를 지금까지 훈련해 왔는데 이게 분명히 살고 살리다가 아닌데 세상이 욕을 한다고 해서 바꾼다고? 그럼 뭔가
줄기가 꺾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의 비난이 너무 무서운데, 옛날에는 세상의 비난이 하기도 전에 알아서 나를 댕강댕강 잘랐지만, 내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렸지만 세상이 욕하면, 근데 처음으로 세상이 원하지 않는 걸 해야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니까 내 줄기가 뜯겨나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까지 잘 키워온 줄기를 내 손으로 흉측하다면서 잘라버리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신이에요. 정체성이고,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주는